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번에 했던 거 우리 역학 시스템 선행학습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저번 시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등속 운동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배웠던 내용들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운동의 원인, 힘이라는 건 운동의 원인이고, 기호로는 이렇게 F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단위는 뉴턴이죠. 그래서 우리 1뉴턴이라는 거는 어떤 거다? 1kg의 물체에 1m/s 제곱의 가속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만큼의 힘을 우리가 1뉴턴으로 부르기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물체의 모양 및 운동 상태, 그러니까 속력과 뭘 바꿀 수 있어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힘이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물체의 힘을 일정한 힘을 작용을 하면은 어떤 F라는 일정한 힘을 가속을 하면은 얘가 질량 m짜리인 물체에 A만큼의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정한 힘을 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물체가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경우에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냐? 자, 시간당 가속도는 어떤 이 A로 일정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 속력, 일직선상으로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 초기 속력 V0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점점 속력이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가질 건데, 여기서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시간분의 속력 변화잖아요. 속도 변화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뜻이다? 가속도가 된다. 이런 의미였고요. 여기서는 이 면적이 뭐였습니까? 시간 곱하기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어떤 속력 변화, 속도의 크기 변화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F는 ma일 것이고,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이게 우리 가속도의 정의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AT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뒤에부터 해봅시다. 자, 뉴턴은 여러 가지 운동 법칙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힘 가속도 법칙이라고 해서 뉴턴 운동 제2법칙입니다. 자, 그럼 1법칙은 뭔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은 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한 번씩 보죠. 관성이라는 말. 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물체가 자신의 어떤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인 거야. 알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운동 상태라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멈춰 있거든가 아니면은 운동하는 거,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럼 정지해 있는 물체는 이게 유지하려는 거니까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려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버스 예시인데, 자, 잠깐 봅시다. 자, 어떤 버스에서 얘가 갑자기 급출발을 해요. 급출발을 해. 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어디로 쏠립니까? 그렇죠. 몸이 이렇게 뒤로 쏠린단 말이야. 뒤로. 왜 그럴까?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했잖아.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정지해 있으려고 그래. 근데 버스가 급출발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버스랑 연결된 발이 앞으로 가버렸죠. 그러면은 우리 몸은 이렇게 뒤로 쏠려버리는 거지. 이와 반대로 잘 가던 애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 이렇게 이 급정거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몸이 앞으로 쏠리죠. 왜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몸은 계속 운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어떻게 된다? 여기 발이 멈춰버렸죠. 그래서 우리 몸이 앞으로 쏠려버린다는 거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버스의 예시를 이용해서 이해하면 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경험을 해봤다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예시를 몇 개 들어보면은, 자, 이렇게 우리 휴지 천천히 돌돌돌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오죠. 그대로 다 딸려 나오는데 갑자기 우리가 힘을 팍 줘가지고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뚝 하고 끊기죠. 이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우리 여기 있는 휴지들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죠. 우리 안 건드렸으면은. 근데 이때 갑자기 힘을 팍 줘버리면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끊어지는 거지. 아니면은 이 먼지를 터는 경우, 먼지들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이불이 팍팍팍팍 움직인단 말이야, 때리면서. 그래서 먼지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뭐 종이 위에다가 동전을 올려놓고 종이를 팍 하고 쳐버리면 동전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땅속으로 떨어지는 거지. 아니면 뭐 여러분 예능 같은 데 나오죠. 이렇게 막 음식들 막 잘 차려놓고 여기 이렇게 식탁보 같은 거 덮어놓은 다음에 이 식탁보를 팍 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은 예시가 될 수 있다. 계속 운동하려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다? 발이 서버렸다. 그래서 과장 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시들 우리가 잘 이해해보면 되겠죠. 자, 근데 그래서 관성을 왜 이야기하나요? 자, 뉴턴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성, 그러니까 질량. 이 질량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했다는 거. 이게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질량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단 말이지. 그냥 뭔가 무게랑 뭐 좀 관련이 있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할 텐데 이 뉴턴이 이제 이 질량을 관성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쬐끄만한 축구공이 여러분 발이 여기 있어. 자, 공을 뻥 하고 발로 찰 거예요. 자, 축구공이 이렇게 날라오는 거랑 이게 볼링공이 날라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발로 찰 때 뭐 축구공은 여러분들이 항상 차던 거니까 힘껏 찰 수 있지. 근데 볼링공을 찰 수 있어요? 그건 좀 쉽지 않다고.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이 운동 상태를 바꾸는 거. 우리가 축구공 뻥 차면은 앞으로 슝 하고 잘 날아간단 말이야. 근데 볼링공을 뻥 찼어요. 그러면은 하늘에 뜨기만 해도 다행이죠. 그치? 그러니까 질량이 큰 물체는 우리가 뭐 하기 어렵다. 운동 상태를 바꾸기 어렵다. 즉 어떤 이 관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뭐가 크다고? 관성이 크다고. 그래서 뉴턴이라는 사람의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 이 관성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턴 제3법칙, 3법칙까지 있습니다. 방금 생각하는 거랑 좀 이해하면 편한데 우리 축구공을 찰 때도 뻥 차면은 뭐 축구공도 힘을 받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 발도 아프단 말이야. 그치? 이것처럼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힘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이렇게 가하면은 그에 대한 뭐가 있다? 리액션,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 손바닥 게임이지, 손바닥 게임. 우리가 짝 하고 친구를 치면은 친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때요? 나도 뒤로 넘어갈 수 있지, 그렇지?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렇게 힘을 이렇게 작용을 했어요. 친구를 이렇게 탁 하고 밀었어. 그럼 이거에 대한 뭐가 존재한다? 반작용이 존재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 이 두 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은 두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작용 반작용의 관계를 맺는 두 가지 힘이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스타트할 때 받침대를 우리가 뒤로 뻥 하고 차지. 그럼 우리가 힘을 뒤로 줬는데 왜 우리가 앞으로 가? 그치? 근데 뭐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다? 이 반작용, 받침대가 우리가 이렇게 뒤로 밀지만 받침대가 우리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준다는 거 이야기죠. 알겠지? 또 어떤 예시가 있냐면 뭐 줄다리기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줄다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우주에서 서로 이렇게 줄을 묶었어. 우리가 줄을 묶었어.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줄을 이렇게 당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 줄도 나를 앞으로 당기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줄다리기는 아무리 당겨봤자 작용 반작용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간다고. 줄다리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관성을 키워야 되겠죠. 운동 상태가 안 바뀌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사람을 많이 데려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거. 작용 반작용은 이렇게 다양한 이 스포츠랑 관계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두 힘의 특징은 방금 얘기했던 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 두 힘을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역학 시스템 선행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책을 가지고 다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